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파이코인과 관련 좋은 소식들 그리고 블록체인 암호화폐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동안 파이코인과 관련되어서는 월렛 파이가 월렛 파이넷콤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제가 가끔은 여러분들께 드렸는데 이게 주는 의미가 뭔지를 확실치 않게 잘 모르고 있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서 이게 파이넷.com 이라는 그 웹2에서 쓰는 형식 그대로를 wallet.painet.com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은 그 웹2에는 3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파이 네트워크의 모든 브라우저에 있는 것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큰 우리 파이 네트워크의 발전이다는 말씀을 항상 드려왔는데 혹시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데 이런 웹2가 웹3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 웹3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당히 월렛이 암호화폐 지갑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 한 것들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3로 만들어 나간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파이 네트워크의 발전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거 지금은 이제 오픈 메인넷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제공할 수 있는 게 얼마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엄청난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최근에는 이제 KYC에 대한 얘기들이 가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KYC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지난번 파이데이에 945만 명이 되어 있던 거를 한 6일 만에 한 14만 명이 증가할 수 있도록 파이 KYC에 대해서 이제 어떤 캠페인을 벌이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는 1000만 명 도달하는 데까지 빨리 좀 달리자 하는 이런 개념으로 Race to 10 million 파이 네트워크 KYC 이런 캠페인을 벌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1000만 명 도달이 곧 되어 가면은 앞으로 오픈넷 가는데 조건으로 나와 있는 1500만 명은 가능할 것 아니냐. 이것은 코어팀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파이오니어들이 노력을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코어팀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스스로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KYC를 하는데 도움을 주면서 우리의 커뮤니티를 키워나가야만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부터 파이체인몰 관련되는 얘기들이 파이체인몰에서도 알리바바 클라우드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이제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파이체인몰에서 주로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최근에는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도 직접 파이체인몰하고 파트너십을 맺었다 하는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알리바바에서는 알리바바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서 파이체인몰의 향후 제품을 주목해달라 하는 이런 메시지가 나온 거 보면은 파이체인몰하고 알리바바닷컴에 또는 알리바바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하고 어떤 제휴가 어떤 우리 파이코인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오늘 사무실에 오는 도중에 파이코인으로 그림을 판매했던 화가분 한 분 소개됐고 우리 파이오니어들은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전화를 해와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 중에 알리바바닷컴에 우리 경북도지사가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하면서 얘기를 하길래 저는 그와 같은 내용을 들어보지는 못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촬영하려고 사무실에 오는 도중에 제가 검색을 금방 해보니까 알리바바닷컴하고 이제 경북도가 작년 말에 협약을 했던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알리바바닷컴하고 경북도가 협약한 거하고는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졌는데 알리바바닷컴이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파이체인몰하고 협약을 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알리바바닷컴하고 경북도하고 협약한 것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얘기를 하길래 뭐 그와 같은 것이 앞으로 뭐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는 줄 수 있겠다 하고 이제 저 통화하는 내용은 끝을 냈는데, 그분도 상당히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또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니콜라스 박사가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커뮤니티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길래,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방송에서 준비를 하고 있던 내용이 있었다 하는 걸로서 이제 대충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지난번부터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냐, 여기에 관련돼서 많은 이제 법적인 그것도 읽고 나왔는데, 그레이크 라이트라는 사람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다 하는 게 영국 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이미 났습니다. 그 판결 난 것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을 됐던 걸 종집을 찍었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것들은 나오지 않았던 것이, 그 판사의 판결 내용을 보면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는 그레이크 라이트는 비트코인 백스 저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라이트 박사는 2008년과 2021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으로 썼던 그 사람이 아니다. 또 라이트 박사는 비트코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 초기 버전 만든 사람이 아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아닌 걸로 부정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파 그 암호화폐 공동특허 콘소시엄에서는 앞으로 이 그레이크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까지 제안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건 언론 통제다. 그리고 그레이크 라이트에서도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해서 아직도 해결이 확실치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서 많은 자료들이 우리에게 이제 오픈돼 왔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담 백이라고 해서 그 비트코인 처리 속도를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개발했던 그 아담 백, 이 양반이 주로 그 사토시 나카모토하고 주고받았던 이메일을 공개를 하다 보니까 아담 백이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들은 이제 종지부를 찍었다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수학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니콜라스 박사가 사토시 나카모토다 하는 얘기들이 아직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콜라스 박사의 그 태생에서부터 그 기간에 그 비트코인 백스 개발에 참여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경력은 그와 같은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이제 그리스 태생으로서 유대인 나라에서 자라고 뭐 공부하고 등등 하면 그런 과정 속에서 이름 자체가, 니콜라스라는 이름 자체가 거꾸로 하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거꾸로 하면 사토시가 되는 게, 여기에 T자는 L자를 T자로 바꾸면은 사토시로 발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토시 니콜라스의 N자는 나카모토, 이런 식으로 해서 음모론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하가 그분도 그 얘기를 하시길래 이게 아직도 음모론적인 얘기지만은 뭐 우리가 긍정 부정할 필요가 없고, 일단 이분이 만들었던 파이코인과 관련되는 것들은 진행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물론 이제 비트코인을 BTC라고 했는 게 베타 테스트 코인이기 때문에 그냥 테스트 해보는 거고, 파이코인이 제대로 된 코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뭐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거기에 빨려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그냥 긍정적으로만 생각합시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되는 그런 뉴스 중에 캐시우드라는 그런 돈나무 언니가 비트코인은 금융 슈퍼 고속도로다 이러면서 상당히 비트코인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분은 이제 비트코인이 150만 불 가는 것이라고 항상 얘기했던 분이 다시 이제 좀 더 수정을 해서 350만 불은 언젠가라도 갈 것이다. 이와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투자 가치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전통 금융의 대안으로 디파이가 떠오른다 해서 디파이, Decentralized Finance, 탈중앙 금융, 이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우리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우리 파이 네트워크가 앞으로 디파이를 하게 될 것이고, 이 니콜라스 박사가 직접 디파이에 언급을 한 것처럼, 자, 그럼 디파이, Decentralized Finance, 탈중앙 금융이 뭔가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이건 이제 중앙기관 없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제 수평적인 금융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게 엄청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태어나고 암호화폐가 태어난 것처럼 여기에 이제 스마트 콘트랙트라는 게 들어붙음으로써 스마트 콘트랙트에서 모든 P2P라든가 이런 그 덱스 해서 탈중앙 거래소를 통해서 이런 디파이가 가능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파이 네트워크도 디파이를 할 수 있는 게 그 솔로간을 토대로 스마트 콘트랙트를 한다는 전제로 한다면은 우리도 앞으로 디파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 우리 금융 인프라가 아주 취약한 곳이라든가 은행 계좌를 만들기가 어렵다든가 자국 통화 가치가 크게 흔들리는 나라는 이렇게 암호화폐로 디파이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요즘 하고 있는 그런 트윗 내용을 자주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Don't defy DeFi 라고 했던 그 트윗 내용이 지금도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이 일론 머스크가 디파이에 대해서 디파이를 부정하지 마라, 디파이를 좋게 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만도 앞으로 미래는 디파이가 전통금융의 대안으로 떠오른다는 이런 기사를 좀 더 보완 설명하려고 미리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관심을 좀 가지게 만드는 이게 된 것도 바로 여기에 Don't defy DeFi. 이 아주 재밌는 함축적인 말 가지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가끔 몇 년 전에도 파이라는 거하고 타우라는 걸 써가지고 타우는 파이보다 크다. 당연히 타우는 이 파이니까 크고 앞으로 새 원조율을 파이가 아닌 타우로 해야 된다고 하는 곳도 많아졌기 때문에 파이투데이에 갔을 때 뭐 오픈넷을 하면 어떠냐 하고 도리스 인이 이제 거기에 그날을 그 타겟 데이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도 나오는 것처럼 이 파이는 타우보다 적다, 타우는 파이보다 크다. 요 기호 하나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파이 코인을 인정했다 해서 한때 상당히 얘기가 많이 돌았던 그런 것처럼 세계적으로 디파이를 앞으로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회사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데서도 디파이가 비트코인보다 더 파괴력을 지녔다, 이런 포인트를 우선 썼고, 번스타인 같은 투자에서도 비트코인 불장의 다음은 디파이가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디파이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디파이는 결국은 스테이킹을 통해서 이자 농사를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디파이가 뭔지를 조금 확인하고 앞으로 파이코인이 오픈넷 가더라도 이 디파이 기능은 좀 더 강화시켜서 우리가 파이코인을 맡겨놓고 이자만 받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최근 크립토 뉴스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나왔었는데,
규제를 개발하는 쪽에서 자체 보관 암호화 지갑을 사용하는 모든 규모의 암호화폐 지불은 EU에서 불법이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얘기는 미확인, KYC가 되지 않는 그 셀프 카스터디, 자체 보관 암호화 지갑은 불법이다. 이런 포인트를 썼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큰 그 문제가 될 수 있겠다. KYC가 되지 않은 자체 보관 암호화 지갑은 불법이라고 하면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EU 의회에서 3월 19일 날 승인을 받았는데 자금 세탁 방지법 일부라고 합니다. 안티 모니터리 라운더링 AML의 일부로 이렇게 미확인 자체 보관 암호화 지갑은 불법이다 이렇게 포인했는데 사실 파이코인은 KYC가 이미 되어가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왜 파이코인의 KYC가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파이월렛은 컴플라이언스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박사가 항상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컴플라이언스는 쉽게 규정 준수 뭐 이렇게 포인할 수도 있는데 어떤 회사가 법률적으로 규정을 지키고 윤리적으로 사회 통념적으로 규정을 지켜나가는 이런 포괄적인 내용의 컴플라이언스인데 이 컴플라이언스를 우리 파이코인은 제대로 지켜나가려고 하니까 KYC가 필요하고 이 KYC를 필요한 파이월렛은 이와 같은 규정에 전혀 문제가 없이 확인된 자체 보관 지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저도 이제 여기에 KYC가 그만큼 우리 파이코인에서도 중요한 이유가 이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려고 자료를 다 만들어 놨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에 나왔던 거 보면은 그 서클사의 임원이 그 소문, 이걸 이제 소문이라고 얘기하면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을 썼길래 이게 무슨 얘기냐 하고 제가 만들었던 자료를 이제 부정하는 얘기 같았는데 이렇게, 금지시키는 것은 단지 상품이나 서비스 결제 시, 사업자의 세팅에 따라 비-KYC 지갑은 결제 금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셀프 커스터디 자체가 KYC 안 된 셀프 커스터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셀프 미확인 지갑으로 통해서 결제할 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포인트를 쓴 걸 보고 아직 그게 뭐 3년 후에 발효한다고 하니까 당장 문제가 아니라서 저도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말씀은 뭐 드릴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의 그 파이코인의 KYC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화가 그분이 비트코인 외에는 모든 코인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포인트를 쓰시는 것 같아서 그게 무슨 얘기인가를 저도 궁금했는데 이분은 아마 SC에서는 비트코인을 비정권이라고 인정을 하고 외에는 모든 것이 정권으로 이제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이 요즘 이제 뉴스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SC에서는 이더리움이 정권으로 분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더리움을 정권으로 분류해서 그 이더리움이 그 현물 ETF를 이제 승인을 안 할 것처럼 얘기하는 뉴스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A16Z 정책 대응 책임자로 있던 분은 이 양반이 이력은 그 옛날에 CFTC 위원으로 활동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미국 SEC가 이더리움을 정권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제 이와 같이 SEC가 규제 대상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선물 ETF 거래를 허용했을 때 이미 이더리움은 정권이 아니라고 인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SEC는 이더리움이 2022년 9월 달에 지분 증명 합의 알고리즘을 전환했을 때 이미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은 이보다 한참 후에 이루어졌다. 이 얘기는 합의 알고리즘으로 전환했을
때 조사를 시작했지만은 그 이후에 이드룸 선물 ETF 승인을 이미 했기 때문에 SEC는 이드룸은 정권이 아니라고 인정한 모습이 된다. 평소에 게리 겐슬러는 옛날 SEC 위원장이 이드룸은 비정권이라고 했지만은 합의 알고리즘을 바꾸는 바람에 이드룸은 정권이라고 얘기했고, 그 이후에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이미 이드룸 선물 ETF를 승인했기 때문에 이드룸 선물 ETF 승인은 이보다 한참 후에 이루어졌다. 그 얘기는 이드룸이 정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런 포인트를 쓰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또 미 하원 금융위원장도 SEC 위원장이 자꾸 이드룸은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SEC의 관할권을 벗어난 일이고, 이와 같은 관할권은 의회가 결정한다. 이러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아직도 구체적으로 해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다음으로 이드룸 현물 ETF가 나올 가능성을 자꾸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블랙록에서 이드룸에서 이제 첫 토크나 펀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드룸 펀드를 이용해서 이드룸에서 첫 토크나 펀드가 BUIDL, 빌더, BUILD를 이 D하고 L을 바꾼 마치 홀더의 호들러하고를 바꾼 것 같은 이런 모양으로 비드를 바꾸어서 비드 생태계에 여러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코인베이스가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항상 모든 자산의 토큰화라고 얘기하는 첫 토큰화를 이드룸에서 시작했고 그 펀드의 이름은 비들, BUIDL, 비들이라고 붙였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 분야를 블랙록이 얼마나 키워갈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미 블랙록은 이드룸의 현물 ETF를 신청해 놓고 있기 때문에 마냥 SEC가 거절만은 못할 것이다 하는 식으로 이 암호화폐 분야를 블랙록이 키워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민코인에 대해서 가끔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민코인 열풍은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졌다 하면서 솔라나 네트워크의 수수료가 워낙 싸졌기 때문에 이 투기적 민코인이 활동하기 아주 매력적이라서 대규모 처리 능력도 상당히 영향을 줬다 해서 솔라나 네트워크가 강해졌다 이런 포인트를 쓰고 있는데, 그게 또 부정적인 댓글을 보고 이렇게 사전 판매 열풍이 강하고 있지만은 민코인 사전 판매는 99.9%가 사기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돈을 미리 보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면서 사전 판매 열풍에 대해서 좀 강한 부정을 하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99.9%가 사기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만큼 우리도 앞으로 민코인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아마추어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만일에 하더라도 정말 극소수의 자본으로 재미로 한번 해보는 것은 가능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 화가 그분하고 한 20분 이상 통화를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것은, 아직도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 분야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파이코인 중심으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전체의 그림을 보기가 쉽지 않구나 하는 이런 느낌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코인 책을 하고 파이코인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 그걸 활용해서 투자를 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